임대차,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제시한다. 건물주와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전체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특히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특정 사유에 한해 임대인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계약갱신 요구 거부 사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상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산금액 이하 초과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금액이 9억입니다. 9억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계약갱신 요구권이 적용되고, 특히 이러한 기준금액이 초과되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상가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임차인이 요구한 계약갱신의 요구에 있어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있어서 임대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그리고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기의 차임액이라는 것은 월차임이 100만 원이라 하면 3개월치, 즉 300만 원 이상을 연체했을 때를 말하면 300만 원이라는 것은 매월 계속 연체된 것이 아니라 통산해서 300만 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체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에 300만 원이 연체된 사실, 즉 권력이 있다 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 건물을 소규모 카페로 운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임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상가를 자신과 가족이 살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임차인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상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발 계획이 생겨서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갱신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갱신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대신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보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상가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대료 할인하는 방법.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상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보상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 A는 상가 건물을 카페로 운영할 목적으로 임대인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A는 임대인 B의 동의 없이 이 상가 건물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 C에게 서브리스 형식으로 임대했습니다. C는 이 공간을 작은 미용실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A는 임대인 B의 동의 없이 상가 건물의 일부를 전대했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거절 사유 중 하나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됩니다.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 D는 상가 건물을 레스토랑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D는 고의로 레스토랑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꾸미기 위해 벽을 부수고 바닥을 뜯어내는 등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고 건물의 구조적 손상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레스토랑 운영 중 화재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큰 불이 발생하여 건물의 일부가 심각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화재는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유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 E는 상가 건물을 헬스장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상가 건물이 심각하게 파손되고 일부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헬스장의 주요 시설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건물 자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 E는 헬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됨으로써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임대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의 공사 시기라든가 소요기간 등을 포함하여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최초 계약 시에 알려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해당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됨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전문가의 감정서가 필요합니다. 건축 전문가나 안전진단 전문가의 감정서를 제출하여 건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서에는 건물의 노후 정도, 훼손 상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부분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사진 및 영상 자료, 건물의 노후나 훼손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자료는 건물의 현재 상태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검사 결과, 공공기관의 시청, 구청 등에서 실시한 건물 안전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검사 결과는 신뢰성이 높아 법적 효력이 큽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 건축물 관리 대장에는 건물의 유지 보수 이력, 검사 결과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노후화 및 훼손 상태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안전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예를 들면 건물 점검 보고서, 유지 보수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임대인이 건물의 노후화나 훼손 상태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합의할 수 없거나 임차인이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조치입니다. 임대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주장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중재 또는 조정입니다. 임대인은 중재 또는 조정을 통해 임차인과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재 또는 조정은 법적 절차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으며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하는 방법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법적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부당한 계약갱신 요구 거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임차인이 요구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 재개발, 재건축 등의 목적으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난으로 인해 건축물이 손상되어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의 보존을 위해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등 이와 같은 법령들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8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특정한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라면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고의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라던가 기타 임차인이 법적 규정이나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특정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예로는 임차인이 불법 행위나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심각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도 이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러한 상황을 입증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 즉 건물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전체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콘텐츠의 원고는 다시 보실 수 있도록 링크 시켜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